최이상 대표입니다. 토지보상 머니 시리즈 그 3편. 토지보상을 활용한 증권회사의 영업사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제일 잘 알죠. 증권사 영업 사례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토지보상 채권의 유치 과정, 그리고 자산관리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토지보상 영업을 최초로 성공한 곳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이제 보상채권 의뢰가 단위 농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토지보상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정의를 토지 보상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km 여서 약 3분의 1이 의무적 채권 보상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물반 고기 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NH투자증권이 돈을 잘 버니까 서로 지점 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타 증권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점 간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지점끼리. 지점끼리 싸우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자기 직원들인데 서로 싸우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합의하라 그래요.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럼 합의를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좋아지느냐? 100% 실패합니다. 이 합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NH투자증권은 이제 본사 마케팅 부서, 본사로 이거를 다 사업을 넘겼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토지보상을 총괄하는 체제로 갔고요. 체험통장이라고 해서 단위농협에서 이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상채권에 한해서 이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지해야 됩니다. 지점이 이제 세네 개 점포에서 이제 합동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점장들은 이제 본사한테 영업을 하게 돼 있고요. 지점에서는 어차피 세네 개 점포가 n분의 1로 나눠 먹는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점에서는 가장 영업수익이 낮은 직원을 토지보상에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본사는 이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치열한 어떤 비용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싸한 사무실을 갖추고 외관을 갖추는데 이제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NH투자증권은 토지보상의 1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NH투자증권의 이제 NH투자증권의 어떤 빈틈을 파고든 사람이 들이 나타났죠. LIG 투자증권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KP 투자증권으로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DB증권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증권사에서 NH투자증권 토지보상 채권을 뺏어갔습니다. NH투자증권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뺏어갔어요.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아예. 중간중간 이제 삼성증권, 뭐 한투증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지도 않았고요. 대형사는 KPI랑 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이게 보상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본사에서 만들어준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워크인 고객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NH 투자증권이 당시 구조는 FICC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본사 부서에서 FICC 부서와 지점 간의 어떤 거래였어요. 일정 수준 뭐 25bp까지는 FICC가 먹고 그 이후 벌어진 걸 이제 지점에서 받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고 이제 채권을 북에서 받아가지고 FICC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LIG 투자증권에서 채권을 개인 계좌들이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어, 하남 미사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하남 농협에다가 채권을 몇백억을 뭐 모아서 또 구리 갈매지구에서 구리 농협에다가 몇백억의 채권을 모은 다음에 한 7, 8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단위 농협에서 다 일부러 받게 한 다음에 1BP, 일원뛰기라고 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이런 이원뛰기로 채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개인 영업 입장에서는 뭐 한 700억에 700만 원만 남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1BP는 정말 작은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의 이제
본사는 이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제 야 이거 이제 하지 말자 필요 없다 해서 지점으로 배치됐고 NH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이랑 합병이 되면서 이제 대형사가 되었잖아요. 대형사가 되니까 이 BP랑 KPI 수준이 현격하게 올라가서 토지 보상을 할 여력도 없어지고 이유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NH투자증권은 마음만 먹으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LIG 한화 DB 이제 세 증권사가 이제 경쟁하는 구조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정의가 직선거리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10km에서 30km로 바뀐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30km 떨어진 곳에서 10km도 부재지주로 하는 게 낫지. 30km를 부재지주로 바꾼 거는 좀 누군가의 어떤 권력자의 의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 채권 보상자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LIG 한화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상 시장의 약 10%만 이제 채권 보상 대상자가 된 거고, LIG 투자증권도 그만두고, 하나증권도 이제 지점장, 여기는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고, 투자권유대행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B만 이걸 남아서 하게 되니까, 보상 채권의 발행 규모는 현격하게 줄었지만, 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30km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됐냐? 이천. 예, 이천 지역이 서울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산도 마찬가지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양산, 창원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을 많이 늘렸었는데 보상 현장에 거의 대부분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는 경쟁만 했었고 이천 아산 이렇게 30km 서울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상을 하면 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DB증권은 국채 선물 매도 기능이 또 있었어요. 국채 선물이 이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국채 선물을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약 3, 4년 정도 이제 DB가 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구도시공사 금호 워터폴리스 사업이었는데, 채권이 약 한 1200억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채권의 민평 가격이 1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급격히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발행가를 조금 이제 저희가 대구도시공사랑 협상을 좀 잘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도 모두 채권을 받으니까 약 1,000억 이상의 채권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상법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채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월 달 계약을 하면 11월 달, 늦어도 11월 달 말까지는 채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1월 물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45일 만에 채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익월물이 되어버려서 저희가 해지를 해놨는데 이게 손실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국제 선물 기능을 얻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건 뭐 여러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만 영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얻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예, 어떤 북에 어떤 특수 권한을 부여한 거니까. 근데 이제 손실이 나버리니까 이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해달라고 말을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선물 기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NH투자증권 사장이라면 국제선물 기능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농협이라고 하는 채움통장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무기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가지를 갖고 NH투자증권은 토지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DB에서 두세 명 정도, 지방점포에서 한 명, 뭐 수도권에서 한 명 정도 토지보상 영업하고 있는 것 같고 한화증권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대형사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 플랫폼에서는 토지보상 채권을 가장 비싸게 매입해줄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들은 고객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자격사들의 어떤 그거를 이제 어떤 도전하는 거라서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 직접 해드릴 거고 증권사들은 할인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만 할인 수익이 필요 없는 은행 골드엔라이즈 같은 데는 할인 수익 필요 없잖아요. 진짜로 채권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드엔라이즈나 진짜로 자산 관리에 방점을 둔 증권사 PB들에게 채권을 모두 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은 이제 토지보상 채권 유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토지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자산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도 다음 설명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